본격 지역 밀착 무식용감 젊은 르포 바다불어 시작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나눌 주제는 여순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순 사건에 대한 중요성, 지역에서는 뭐 아무리 이야기해도 전혀 지나침이 없는데, 지역에서는 여순 항쟁이라고 많이들 쓰시죠. 아무래도 지역의 아픈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여순 사건으로 뭔가 삼자의 입장에서 떨어져서 보는 느낌보다는 항쟁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어엿한 바다불어의 식구, 밥 한 번 안 먹고 식구가 됐습니다. 법률 고문입니다. 법률 고문. 네. 만약에 바다불어가 과하다, 저것들 뭐 하는 거냐 해가지고 소송에 휘말렸을 때 도와주실 분. 도와주실 수, 무료로 이렇게 해주신다고 이야기를 난승자. 갑자기 저희가 제작비가 하나도 없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딱히 뭐 돈이 예. 없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예,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해주시고요. 예. 자, 여순 항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 전에 먼저 제가 갖고 있는 책이 보니까 책상에 있더라고요. 여순 사건 70주년 기념사업 백서라고 제가 공부를 할 때 모 선배가 이제 저한테 줬던 책인데, 순천대학교의 여순연구소라는 데가 있네요.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가장 여기가 본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책을 말씀드리냐면, 간략하게 이제 어떤 사건인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려야 되잖아요. 뭐 우리 분들이 이제 보실 수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어떤 거길래. 그러니까 적혀 있는 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순 19 사건이라고도 불리네요. 이 사건은 해방 전후기 발생한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처럼 반제 반봉건을 의제로 한 민주주의 투쟁이자 통일운동이었다. 제주도의 국민들에 대한 학살을 거부한 14연대 군인들에 의해서 봉기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참다운 국민의 군대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니까 제주 4.3을 말하는 거죠. 네. 14연대가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여수와 순천을 지켜낸 이들은 지역의 청년과 학생, 민중들이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민중의 항쟁이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여순 항쟁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뿐만 아니라 남한만의 단독 정보 수립을 반대하고 봉기했다는 점에서 선구적인 통일 운동이기도 했다. 이렇게 좀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가장 잘 여순 사건을 설명한 문장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좀 인용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근데 이거를 저희 오늘 주제로 선택한 게 지난달에 재심이 그렇죠. 있었어요. 예. 그 지역에서는 정말 다들 큰 관심을 가지고 그 재심을 지켜봤었는데, 일단은 어떤 뚜렷한 결론을 못 내리고 아마 다음 공판을 네, 일단 공판 날짜만 잡고 그냥 맞아요. 끝났죠. 4월에 처음으로 이제 재판이 시작됐는데 공판 준비기일 형태로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현장에 갔었는데 검사 측에서 이제 자료가 아직 없다. 이거를 뭐 공소 사실 따져볼 만한 자료가 많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재판부가 2개월을 더 줬어요. 그럼 자료를 한 번 더 찾아보자. 그다음에 6월에도 공판 준비기일 형태로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래서 지난달이죠. 이제 그때 이제 공판 준비기 2차가 열렸습니다. 그 준비를 해가지고 왔을 때, 검사 측에서 2개월 동안 더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렇게 딱히 뭐 형사적으로, 사법적으로 쓸만한 자료는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상으로 남아있는 게 사실 증언밖에 없다. 근데 이 증언을 어떻게 사법적으로 재판에 쓸 수 있을지를 한번 연구해 보겠다라고 해서 오케이 알겠다. 그럼 2개월을 더 주겠다.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3차가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여기서는 공판 준비기일 형태로 진행을 하다가 자료가 좀 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재판을 시작해 보자라고 재판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예. 네. 근데 뭐 조희영 기자랑도 사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 사건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뭔가 피해자들한테 자꾸 자료를 찾아오라고 하니까 어디 가가지고 뭘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던데, 그러니까 재심에 관련돼서 가장 쟁점이 이제 그 자료를 찾아서 그거 갖다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걸로 가려보자는 거잖아요. 네, 일단은 그 범사 측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들이 국가기관에 남아있는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막 법원이라든지 뭐 검찰청, 경찰청 이런 데나 이런 국가 기록원에 남아있는 자료들을 봤는데, 이게 워낙 오래된 자료다 보니까 남아있는 자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어디 있는지도 지역에, 모르고 네. 남아있는 건지도 모르고. 네, 근데 지역의 말씀하세요. 학자들이
그래도 이거를 조금 더 연구를 하신 분들이 지역의 학자분들이나 사회 단체에서는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애초에 여순 사건을 가장 많이 공을 들였던 게 지역사회 연구소거든요. 여순 사건 여수에 있는 거기서 이제 자료들이 많다 보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제출도 하고 법원에 제출도 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물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검사 측에서 이런 자료가 있냐, 혹시 더 찾은 게 있냐, 학계 계속 물어보는 상황인 거죠. 제가 궁금한 건 저 진짜 기초적인 질문부터 재심을 그러니까 그 유가족 분들이 재심을 청구하신 거고 재심이라고 하는 과거에 있었던 재판을 다시 들여봐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자료가 없죠? 원래 재판을 하면 뭐 이렇게 당연히 재판의 기록이 남잖아요. 다 아는데 과거에 조금 있었던. 물어보는 거야. 좀 사람들이 뭐가 없어? 뭘 찾아와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이런 얘기를 그런 얘기를 좀 뭐에 쉽게 대한 판결이에요? 뭘 판결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렇게 좀 하나씩 좀 천천히 아. 한번 들어가 볼까? 그러니까 뭘 재심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 뭐 이게 반란이냐, 뭐 황쟁이냐 이걸 판결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뭘 판결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그 반란이냐 아니냐 그걸 판결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제 피고인들이 이 당시에 이제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 이게 49년이죠. 1948년 48년 10월에 반란군을 도왔다는 혐의로 예, 군에 체포된 뒤에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1950년 7월 7일에 처형당한 사건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유족들이 이 피고인들이 무죄다, 죄가 없는데도 이렇게 억울하게 사형을 당했다라는 취지로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심 대상 판결이 뭐냐라고 여쭤보셨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사형에 처한다라고 내렸던 그 군법회의 군사법원에서 했던 네네. 그 판결,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고, 판결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했던 그 판결이 옳았냐 틀리냐 그거를 이제 판결을 하는 거죠. 정확한 죄목이 뭐였어요? 그 당시에는. 사형을 내란죄, 내란, 국권문란죄 예. 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피고인. 이분들을 포함해서 203명이 이제 사형을 당했다는 그 당시에 신문 기록이 일단 있고요. 보도가 됐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형 집행 명령서라는 거 한 장이 남아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름들이 쭉 써 있어요. 203명이. 그 중에서 이제 이번 재심을 청구하신 분들은 그 중에서 이제 3명의 아들, 따님 분들이 이제 청구를 하신 거죠. 우리 아버지가 억울하게 희생을 당하셨다 이러면서. 많이 남아 계시지도 않고 직접 당사자가 뭐 당연히 뭐 없겠죠. 실제로 3분 중에 2분은 지금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만, 장경자 이제 좀만 남아 회원이 계세요. 이분의 이름이 이제 가장 많이 들리는 거고요. 뭐 대표로 이제 소송을 또 진행을 하고 계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 어떤 재판이 진행도 아직 안 된 거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요건이 안 돼서 계속 이거 재판을 진행이 안 됐다고 봐야 돼요. 재판이 공판 준비기일이 있고 네네. 이제 원래 재판이라고 하면 이제 공판기일을 뭐 재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공판 준비기일은 그렇죠. 공판기일을 준비하는 절차로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재판이 전혀 진행이 안 됐다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그래도 공판 준비기일이 2번이나 열렸으니까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그 당시에 판결서를 지금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소 사실이 특정이 돼야지, 그러니까 이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을 하려면 어쨌든 판결서가 있고 공소장이 있어야지 이때 공소를 제기한 것이 옳냐 그러냐를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기록 자체를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 제가 너무 답답한 거 취재하면서 공소 사실이 특정이 안 된다는 얘기가 핵심이잖아요. 근데 공소 사실 특정이 어디까지 얼마나 자세하게 돼야 되는 건지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예,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특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범행 일시, 장소, 그리고 행위 태양, 그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특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판결서나 공소장 이런 걸 지금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특정이 됐는지도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검사가 하고 싶은 거는 이 사람들이 내란을 했다, 문란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시기에 뭘 했는지를 가져와야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검찰에서도 지금 뭐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라는 걸 입증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지금 어쨌든 정치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사회적으로 지금 어쨌든 잘못됐다라는 건 좀 인식이 그렇게 다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재심을 하냐 안 하냐 그 문제 가지고도 지금 굉장히 네. 대법원까지 올라갔었다가 지금 재심하는 것이 옳다라고 지금 된 상태여서 검찰 측에서도 무조건 지금 뭐 이 사람들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고 있어요. 무죄 판결이 나기를.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쨌든 판결서라든지 공소장이라든지 이런 그 재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류들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그걸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면 그 공소기각 판결하고 공소기각의 판결이나 공소기각의 결정 그리고 무죄 판결의 차이점을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소기각의 결정이나 공소기각의 판결 이건 실체적인 판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판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공소 제기된 절차라든지 이 규정에 따라서 제대로 공소가 제기가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거라서 사실은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공소 제기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유무죄 여부를 따지기도 전에 이건 절차적으로 문제가 된다, 있으니까 이런 공소기각의 판결이나 공소기각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무죄 판결이 나려면 사실 지난 공판기일 때도 지금 해당 재판부 담당 그 부장판사님께서도 무죄 판결을 하고 싶은 것이 재판부의 열망이다. 검찰 맞아요. 측에서도 맞아요. 최대한 좀 찾아달라. 이 기록들을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 뭐 찾지 못한다거나 뭐 아니면 또 검찰 측에서는 또 그렇게 또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소를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한 상황인데 만약에 공소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공소를 취소하면 유무죄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소를 그러네요. 취소하면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법 규정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327조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328조 1항 1호에 보면 공소가 취소됐을 때는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검찰 측에서 공소를 취소한다라고 해버리면 유무죄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어쨌든 공소기각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빨리 뭐 판결서라든지 뭐 공소장이라든지 이렇게 좀 찾아서 공소 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법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뭐 지금 뭐 피고인들도 그렇고 피고인 가족들도 그렇고 다 모두 바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갑갑한 그렇죠. 상황이에요. 예. 아마 또 피고인 그리고 피고인의 가족들 입장에서는 또 당연히 또 무죄 판결을 받으시고 싶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법원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에는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가 못한다거나 검찰에서 공소를 취소한다거나 이러면 무죄 판결을 해주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공소기각의 결정 내지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자료들로 이야기를 좀 좁혀보면 뭐 언론 보도들 당시 신문 기사들이나 이 정도는 좀 찾았다고 하는데 무조건 그 당시 판결문이 있어야지만 공소가 인정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재심을 하냐 마냐 관련해서 지금 대법원 재심 인용 결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검찰 측에서 재항고를 해서 이제 대법원에서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런 문구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에 판결과 판결서의 존재는 분명히 다르다. 그러니까 판결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재심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재심이 열린 거고. 다만 어쨌든 재심 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뭐 공소 사실을 특정을 하고 또 뭐 직접적인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서류들이 나와야지만 가능한 상황인 거죠. 사실 근데 그 서류를 찾을 수 있을까가 되게 그러니까. 애매한 게 이 당시에 그런 서류가 있었던 적이 없어요. 48년, 49년 때에 그 당시 계엄령도 발령되기 전이었는데 제주 4.3 때도 그래서 이제 재심에서 공소기각 그러니까. 판결이 났던 것처럼 그 당시에 뭐 이 기소 절차 중에서 잡아가면 이 사람이 왜 잡혔는지를 이제 가족들이나 유가족이나 변호사한테 보내잖아요. 그런 거 정부가 안 보냈단 말이에요. 안 보여놓고서 애초에 이제 안 만들고 없을 수 있는 걸 어떻게 찾아내려는 그러니까. 건지 답답한 노릇일 어떡하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되게 저는 그래서 사실 이게 사법체계가 이해가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일반인의 입장에서. 체계를 위한 체계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제주 4.3 사건 관련해서 그 판결문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문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록의 복구가 가능한 경우는 물론 가사 그것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 사실을 특정하고 그에 대해서 입증하는 건 어디까지나 국가로부터
소추권을 행사하는 검사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기록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도 결국에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형사소송법상 규정상으로는 지금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으면 무죄 판결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뭐 피고인들이나 피고인의 유족들이 지금 바라는 것처럼 공소 기각이 아닌 무죄 판결을 하기가 지금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책임이 검사한테 있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정부한테 있다는 건데 근데 이걸 못 찾았잖아요. 예, 못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정부가 책임을 지는 형식이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책임을 진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범죄 사실을 제대로 입증을 못하면 검사가 제기한 공소가 뭐 유지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공소가 뭐 공소 기각 그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책임이라는 책임이라는 거예요? 게 좀 애매합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좀 논외로 하고 어쨌든 유지가 안 된다라면 그런 부분들을 국가에게 책임이 있는데 국가에서 밝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공소 기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애매한 게 이제 피고인들이 바라는 건 공소 기각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무죄 판결이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법 체계 내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 4.3이랑 이거랑 이 재심에 관련돼서 차이가 있으면 어떤 게 있어요? 그럼 그대로 그냥 제주 4.3 재심이 따라갔던 대로 이것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고 결국에는 이거 지금 이 상황은 좀 어떻게 재판부가 판결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달린 건데 재판부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이라든지 피고인의 진술이라든지 뭐 다양한 간접적인 사실들로 보면은 판결이 있었던 것 사실 자체는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심도 열린 거겠죠. 근데 그 당시에 판결서도 없고 공소장이 없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특정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근데 어쨌든 지금 그게 지금 특정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절차법적인 그런 것들이 준수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공소기각의 판결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유족분들은 뭐 무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사라지는. 아예 만약에 공소기각 판결이 났을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재심으로. 예, 한 그렇죠. 재판이 안 보기 그러면?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그 되게 되게 그렇죠. 애매한 상황이죠. 근데 이제 네. 재판부에서 지금 다양한 지금 직접적인 판결서라든지 공소장은 없지만 네네. 다양한 간접 사실들에 의해서 공소사실이 특정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굉장히 그 부분을 고민할 겁니다. 이 정도로 봤을 때는 공소사실이 특정됐다. 그래서 이제 판단을 해보니 이 사람들은 무죄다. 범죄가 입증되지 않았다. 그래서 무죄 판결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부분은 열려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굉장히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판결서가 나왔다라거나 공소장이 나왔다라고 하면 재판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이제 검사가 공소장을 작성해서 재판에 이제 회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내용에는 뭐 피고인 뭐 A, B, C가 뭐 어떤 내용으로 몇 월 며칠에 어떤 죄를 저질렀고 어떤 행동을 했다. 이런 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 과연 이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린 거죠. 지금 나머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판결서와 공소장은 없지만 기타 다른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면 공소사실 특정됐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죄로 이런 뭐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판결은 잘못됐다. 그래서 이 피고인들은 무죄다. 이런 판결을 내릴 수도 있겠죠. 근데 재판부에서 이제 판단할 부분입니다. 이제. 그 말이 너무 듣고 싶네요. 다음 재판에서. 법이라는 게 진짜 뭐 모르겠어요. 뭐 공부를 뭐 다들 해보셨겠지만 뭐 이승만 정권 때 1948년 때 희생당한 분들이 겪었던 피해자가 겪었던 법의 무리함이라든가 폭력성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올해 2019년이잖아요. 그분들의 가족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그 법의 체계만을 위한 뭔가 체계, 법의 좀 답답함 이런 것들이 뭔가 시간은 50년 이상 흘렀지만 변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굉장히 좀 드셔서 자괴감이 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법은 좋은 게 맞는 실제로 거죠. 그 유족분이 두 번째 이 공판 준비기일에서 분노하셨어요. 그 재판부에서 이제 이러면서 미안하는 누구를 위한 사과부터 법이야.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사과를 받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사과받기가 힘드냐. 근데 그 말씀이 너무 공감이 됐죠.
부동의 잘못한 게 없어서 없는데도 아버지를 내셨는데 이거를 우리 아빠가 무죄다라고 이게 그 말 한마디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오시는 건데 사법적인 절차상 그게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유족들이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무죄 판결을 받고 싶으신 마음도 당연히 제가 이해를 하고 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하고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상태 재심하지 않은 이 상태에서는 어쨌든 유죄 판결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소기각의 판결이나 공소기각의 결정을 받는다고 해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것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렇게 결정이 나오면 그래서 그것도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의미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배상금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예. 어쨌든 그 재판이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받는 거니까요. 공소기각의 판결이나 공소기각의 결정도. 명예의 문제겠죠. 그렇죠. 무죄 사실은. 두다. 명분. 예. 근데 참 명예. 그게 어쨌든 형사소송법이 현재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 좀 쉽게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좀 너무 어렵게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어려웠어요. 예, 좀 쉽게 좀 제가 분위기를 전환해서 네.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 공소 제기를 하려면 그러니까 결국에 검사가 뭐 A라는 사람 처벌하기 위해서 기소를 하는 걸 공소를 제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공소 제기를 하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제기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제가 조혜영 기자님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는데 조혜영 기자님이 저를 훼손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어요. 그러면 저는 정말 억울하겠죠. 그러면 이제 재판 가서 정말 저는 무죄를 다투겠죠. 그런데 조혜영 기자님이 명예훼손죄는 친고죄라고 하거든요. 네, 고소가 네.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죄거든요. 근데 조혜영 기자님께서 뭐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사건 공소 자체가 유지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무죄라고 막 주장을 해도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제 그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건데 당연히 무고죄로 이제 처벌을 받으시겠죠. 이렇게 되면. 네, 그렇죠. 근데 무고죄를 물을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는 너무 시간이 그렇죠.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막 말씀드린 사안에서도 나는 무죄를 받아야 된다. 공소기각 말고. 근데 법원에서 더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뭐 잡아간 사람 후손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나와. 후손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노릇이네. 그럼 만약에 이제 8월에서 또 만약에 자료를 못 찾았어. 그 공소를 측정할 수 있는 자료를 못 찾았으면 또 미뤄질 가능성이 법원에서 웬만하면 있나요? 8월에는 좀 어떻게든 결과를 해보자. 내보자라는 얘기는 했어요. 거의 그렇게 해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가능성인데 다 결국엔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 일이긴 한데 검찰 측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게 좀 걸리죠. 그러니까 공소를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소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공소를 취소하면 어쨌든 공소기각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소 취소를 하면 엄청난 여론의 문매를 맞을 거라는 걸 알고 계시지만 하는 예, 그런 선택을 할 수도 그것은 있는 어쨌든 거고. 검찰 내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총장 후보자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아시나요? 이렇게 재심을 해가지고 이겼던 선례들이 많이 있나요? 예, 재심해서 이긴 선례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사건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긴급조치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네. 예전에 그게 나중에 네. 다 그런 대통령 긴급조치 이게 위헌이라고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면 그 당시 긴급조치를 위반했다라고 뭐 사형을 당하고 뭐 처벌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해서 뭐 다시 이제 어쨌든 긴급조치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결이 났으니까 그러니까. 무효인 법률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판결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죄다. 아, 이렇게 이건 판결. 계엄이 안 돼서 안 된가? 이것도 어느 정도 계엄 시기라고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럼 계엄령이 위헌이다라고. 그 부분하고는 좀 다르고 지금은 이제 재심이 이제 개시된 단계고 재심이 시작되기 전에 재심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이제 그 소송이 붙었을 때는 결국에는 이게 쟁점이 뭐였냐면 피고인들을 체포를 했어요. 그 당시 경찰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체포를 할 때 영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쟁점이었어요. 근데 결국에 영장이 발부됐다라는 증거를 찾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영장 없이 불법 체포 감금 한 것이다라고 해서 이건 어쨌든 잘못된 거니까 재심을 해라라고 결정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류가 진짜 네. 중요한 얘기인 그러네요. 있어야 되는 거. 참.
없는 걸 어떻게 찾아내? 누가 없앴는지 찾아볼까? 없앤 건지 원래 없던 건지. 없앤 건지 잃어버린 원래 없던 건지. 그렇죠. 원래 없는 거. 설마 뭐 일부러 없애지는 않았겠죠. 네.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배후에 뭐가 있나. 예. 그러네요. 8월을 그냥 하염없이 뭐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뭔가 지금 뭐 이렇게 그냥 기사들 재판부를 압박할 수는 없지만 물론 이렇게 어떤 이런 공소 사실을 이런 기타의 다른 정황들로 공소 사실을 좀 특정해 달라는 그런 좀 그런 여론을 좀 요청을 해야 여론을 될 것 같아요. 네, 시민 단체분들이 지난 재판에서도 이제 그래서 첫 의견서를 번째 모았죠. 재판에서 재판부가 이제 시민들의 여론을 좀 조사해 달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제출을 하셨어요. 각계각층의 시민 의견서랑 다 서명 받아가지고 네네. 제가 기사에서 본것 같아요. 네네네. 정도를 네네.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죄를 요구한다. 그렇습니다. 지역민들은 뭐 당연히 그렇게 좀 바라고 있는데 좀 눈치 보지 말고 좀 이렇게 그 좋아하는 단어 있잖아요. 유도리 막 이런 거 막 융통성 막 이런 거 좀 해가지고 좀 사법책에서 유도리 나는가요? 유도리라고 하긴 그렇고 어쨌든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증언도 뭐 허가를 하겠고 최대한 간접적인 증거까지 모두 다 살펴보겠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도 어떻게든 무죄 판결을 하려고 노력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지켜봐야지 알겠지만 어쨌든 재판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네, 노력이 좀 빛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8월이라 좀 해가지고 하반기에는 좀 기쁜 소식으로 저희가 다시 이 녹화를 할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보시니 어떠셨어요? 네, 뭐 제가 뭐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어쨌든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머리도 하고 오셨나요? 예, 머리 하고 왔습니다. 머리 하고 오셨어요? 저희는 예. 다 이렇게 해서 초체 피부가 굉장히 좋으세요. 아, 그게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조희영 기자님하고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코가 예, 끼셨네요. 예, 뭐 어쨌든 이번에도 이제 부탁을 하셔서 제가 나오게 됐지만 그 저번에 사실 방송이 인터뷰가 나가고 나서 난리가 한번 났었어요. 이제 난리가 났다고요? 그 미용실에서 난리가 났죠. 단골 미용실에서 네, 이렇게 그렇게 현실적인 모습으로 나가면 어떡하느냐. 더더불어 현실인데. 네, 저희 그래서 뉴스는 이렇게 리얼리티를 추구하기 때문에 오늘은 도저히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거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제가 잡혀서 이제 머리도 하고 뭐 예, 얼굴도 뭐 해주시고 예. 어쩐지 그때 네. 봤던 분이랑 좀 다르시더라고요. 예,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밑에 좀 잘 깔아드려가지고 아주 예. 뽀샤시하게 잘 아, 감사합니다. 나갈 겁니다. 다음에도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저희가 소송전에 휘말릴 때 아, 예. 가감없이 전화를 드릴 테니까 예. 전화 말이 번호 씨가 지우지 된다고 마시고. 자꾸 그러지 마세요. 저희는 또 탈탈 털어야 되니까 받아 물어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격 지역 밀착 무식용감 젊은 흑보 받아 물어 여기까지. 되었습니다.